여러분,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 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시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2년 거주,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권리가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세입자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지금의 임대차 3법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보는 지금의 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1981년 전까지는 세입자를 위한 특별한 법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난 당신이랑 계약한 적 없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면 꼼짝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980년대 도시화로 전세 수요는 폭발하는데 법은 세입자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1981년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때 처음 생긴 게 최소 1년 거주 보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짧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변화였죠. 하지만 1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1년마다 이사 다니고 복비 내고 전세금 올려주고 서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1989년 큰 개정이 한번 일어납니다. 바로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세입자의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법에 명시가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물론 제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 시행 직전에 집주인들이 이제 법 바뀌면 2년 동안 임차인 살게 해줘야 되니까 그 전에 다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 1989년 개정 덕분에 전세는 2년이다 라는 공식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 전세의 공포가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정부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예전엔 돈 못 받은 상태로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했는데 이 제도 때문에 등기 딱 해놓고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되게 바뀐 것입니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같은 금융 안전망도 이때부터 활성화되었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2020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임대차 3법이 등장합니다. 전세난이 계속되자 세입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2년을 살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총 4년 거주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막았습니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모든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해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 역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법 시행 직전 일부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전세를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갱신 청구권을 피하려고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편법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시장 혼란이 벌어져서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과도한 권리 보호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 분명 세입자에게 4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보장해서 주거의 안정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제도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그리고 불균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저 계약 갱신할게요 라고 청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렇게 연장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저 나갈 거예요 라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일로부터 딱 3개월 뒤면 법적으로 계약이 무조건 종료가 됩니다. 2년이라는 계약 기간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세입자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터지는 게 바로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상황입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살던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하필 역전세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전세금보다 금액이 낮을 테니 임대인은 그 차익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가 1억 원 수준으로 묶여있는 등 특수한 제약까지 겹치면 임대인은 갑작스레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세입자가 본인의 의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한 경우만큼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재계약으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에 구속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임차인은 갱신권으로 주거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받고 반대로 임대인도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의 역사와 현 주소를 짚어봤는데요. 법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